안녕하세요. 김쌤입니다. 오늘은 ITQ 엑셀 B형 2025년 6월 14일 날 봤던 기출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A형은 우리가 컬러로 풀었지만 B형부터는 흑백 시험지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실제 시험장에 가면 컬러 프린터가 아니라 여러분들 흑백이라는 걸 꼭 알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문제를 정확하게 읽고 풀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제일 먼저 하셔야 되는 게 요 시트 이름을 변경을 하셔야 되죠. 그래서 제1작업, 제2작업, 제3작업이라고 시트 이름을 변경을 해주시고 A열의 연러비를 얼마로 바꿔야 된다? 1로 바꿔주셔야 된다라는 거를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 3번에 있는 제1작업에서만 우리가 데이터를 입력을 하다 보니까요. 어떤 거, 요 행의 높이를 좀 조절을 하고 작업을 하실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부분만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문제를 한번 풀어볼 건데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시험장에 가셨는데 요 시트가 이렇게 시트가 하나만 있다라고 하시면 요 더하기를 눌러서 시트를 추가를 해주셔야 된다라는 걸 알고 계셔야 되고요. 웬만하면 시트가 3개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3개가 없고 하나밖에 없다라고 했을 때는 요 플러스를 눌러서 시트를 추가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더블 클릭 해주시고요. 여기에다가 제1작업이라고 적어주시고 그 다음 시트 2에다가는 제2작업 그 다음 시트 3번에다가는 더블 클릭하셔서 제3작업이라고 적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요 3개의 시트에 해당하는 요 A열의 연러비가 1로 바꿔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 3개의 시트를 한꺼번에 선택을 할 겁니다. 요 한꺼번에 선택을 하실 때는 어떻게 해주시냐면 오른쪽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여기 모든 시트 선택 요거를 눌러주시면 여러분들 이쪽에 위에 가면은 이렇게 그룹으로 나와요. 그죠? 이럴 때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가서 A에다 마우스를 갖다 놓고 오른쪽 버튼 눌러주신 다음에 연러비를 뭘로 바꿔주시냐면 1로 바꿔주신 다음에 확인을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 제3작업, 제2작업, 제1작업 모두 다 A열의 연러비가 1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어디에서만 요 제1작업에서만 여기에 있는 요 제1작업에서만 뭐를 해주시냐면 요 행의 높이를 조절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1행부터 3행까지 범위를 지정을 해주시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요 행 높이를 얼마로 바꿔주시냐면 우리 여기를 30으로 바꿔주세요. 30으로 바꿔주시고 그리고 4행부터 20행까지는 오른쪽 버튼 눌러서 요 행 높이에 들어가 주신 다음에 20으로 바꿔주시면은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해서 해놔 주시고 이제 저장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저장을 할 때는 요 빠른 실행 도구 모음에 있는 얘를 눌러도 되지만 여러분들이 요 파일을 눌러서 저장을 해주시면 돼요. 파일에 가서 요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 요 찾아보기 들어가 주시면은 요 문서 안에 여러분들 무슨 폴더 요 ITQ라고 하는 폴더가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서 본인의 수험번호 8자리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8자리 눌러주시고 본인 이름 홍길동 본인 이름 있죠? 자기 이름을 띄어쓰기 없이 정확하게 입력을 해놔주시면 돼요. 더 저장을 눌러주게 되면은 여기 맨 위에 이렇게 여러분들 수험번호 빼기 이름이 나타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 다음에 이제 문제를 보시고 풀어주시면 되는데 우리 문제를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요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거 제1작업부터 제4작업까지 반드시 제1작업부터 여기 순서가 1, 2, 3, 4로 돼야 된다라는 거. 제4작업을 미리 안 만드는 이유는 차트 만들 때 추가가 되는 거죠. 그리고 A열의 연러비는 얼마로 바꿨다? 1로 바꿨습니다. 아래로 내려가서 이제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요. 여러분들 요 내용을 우리가 이제 입력을 해 주셔야 돼요. 근데 요 입력을 해 주시기 전에 여기에 보면은 모든 데이터의 글꼴은 굴림의 11이고 요 숫자나 회계는 오른쪽 정렬, 나머지는 가운데 정렬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부분을 선택을 할 거예요. 여기 A열하고 요 일행 사이에 있는 요 교차점 있죠. 요 부분을 클릭을 해주시거나 아니면 컨트롤 A를 눌러주셔도 돼요. 상관은 없는데 이렇게 이 부분을 선택을 해주시고 글꼴을 뭐로 바꿔주신다? 굴림으로 바꿔주시고 크기는 얼마예요? 11이죠. 그리고 요 가운데 정렬을 눌러주시면 돼요. 굴림에 11에 가운데 정렬을 선택을 해놔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해놔 주시고 그리고 나서 요 B사부터 요 J14까지
이 부분을 선택하는 이유는요. 여러분들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이쪽에 비사부터 관리 코드가 있고 요 파종 적기라고 하는 게 제2에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밑으로 내려가면 14까지 내용이 입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B4부터 어디까지요? 제2 14까지 범위를 지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요 테두리를 모든 테두리를 한번 눌러주시고 다시 한번 굵은 바깥쪽 테두리를 눌러주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여기하고 요 부분은 나중에 할 거예요. 굵게 이렇게 되어 있는 요 부분은 나중에 진행을 할 겁니다. 미리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미리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나중에 함수 문제를 풀고 나면 테두리가 또 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마지막에 한 번 더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먼저 하든 나중에 하든 어차피 나중에 한 번은 꼭 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내용을 입력을 해주실 때는 맨 위에 있는 누구부터 요 필드명부터 입력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필드명을 먼저 한번 써볼 건데요. 관리 코드 쓰시고 탭키를 눌러주면 옆으로 가요. 그래서 꽃명 그리고 꽃색 여기 지금 보시게 되면 꽃명하고 꽃색 사이에는 띄어쓰기가 하나 들어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 이런 띄어쓰기도 잘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한 셀에서 2줄 이상을 내용을 입력을 할 때는 무슨 키를 눌러야 된다? 여러분 어떤 키예요? 다 같이 어떤 거? Alt하고 뭐예요? 엔터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Alt 엔터입니다. 초보자는 아이텍 엑셀을 처음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런 것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Alt 엔터를 눌러 주셔야 돼요. 이 Alt도 왼쪽 오른쪽에 있는데 왼쪽 걸 눌러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작 월 가로 닫고 또 탭을 눌러서 주문 수량 개를 써 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 주시고 또 씨앗 그 다음에 국은 또 Alt 엔터 눌러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가격 높이 그다음 가로 열고 영어 단어가 소문자로 적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계절 그리고 파종 적기 이렇게 써 주시면 되고요. 요 열너비가 안 맞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조절을 좀 해 주셔야 돼요. 열너비 안 맞는 부분들을 조절을 해 주시고 행 높이가 안 맞는다 그럴 때는 우리가 어디에서 요 4행과 5행 사이 여기 경계선에서 여러분들이 뭐 하면 돼요? 더블 클릭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아래로 열 단위로 내용을 쭉 입력을 해놔 주시면 되겠죠. 내용을 먼저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다 쓰셨으면 요 밑에 또 내용을 써줘야 되겠죠. 그래서 요 밑에 내용은 지금 여기 보면은 하나, 둘, 세 칸이 합쳐졌잖아요. 요 세 칸을 범위를 지정하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그런 다음에 최저 높이 가로 열고 여러분들 여기다 CM을 또 써야 되잖아요. 그리고 가로를 닫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보면 제가 일부러 요거 바꿔놨는데요. 요렇게 CM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만 쓰게 되면 자꾸 츠로 바뀌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들어가면 내 그 자리에 앉은 컴퓨터에 요 설정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CM이라는 영어 단어를 입력을 하는데 자꾸 츠로 나온다 라고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요 파일에 가시면은 여기 옵션이 있어요. 여기 옵션에 가서 여기 보면은 언어 교정이라고 나와 있는 요 부분 있죠. 여기에 가서 요 자동 고침 옵션이라고 나와 있는 요 부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들어가 주셔서 여기 한영 자동 고침이라고 하는 부분에 체크가 되어 있으면 안 돼요. 이 부분에 있는 이 체크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빼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확인을 눌러 주셔야지만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CM이라고 입력을 해주셔도 그 CM이라는 단어가 그대로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부분 여러분들이 확인해 주셔야 돼요. 다시 어디에 들어가 주셔서 파일에서 어디로 들어간다? 옵션이에요. 여기 옵션에 들어가서 어디? 요 언어 교정에 자동 고침 옵션에서요. 여기 한영 자동 고침의 체크를 풀어줘야 된다라는 거 요거 잊지 말아 주십시오. 그죠? 요거 꼭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를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 내용을 좀 알고 계시면 되고요. 여기 안에도 합쳐져야 되니까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해주시고 흰색 내용을 그대로 여러분들이 쓰시면 되겠죠. 요 흰색 꽃의 주문 수량 그 다음에 개 그 다음에 합계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 칸은 여긴 남겨둬야 두고요. 이 부분이 합쳐지고 X자가 나왔죠. 요거는 우리가 어디에 들어가서 셀 서식에 요 테두리 들어가야지만 양쪽에 X를 눌러줄 수 있죠. 요 양쪽에 X를 눌러주시면 되고요. 또 요 부분도 범위 지정해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빨강 꽃들의 평균 뭐다 높이
가로 열고 CM 영어 단어 그대로 적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 다음에 여기에다가 관리 코드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주문 수량 개를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연로비가 좁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조절을 좀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너무 좁게 안 하셔도 되니까요. 연로비가 좁은 것 같다 그럴 때는 조금 조절을 해놔 주시면 돼요. 그래서 모양을 좀 여유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게 예쁘겠죠. 그런 다음에 여기 이렇게 숫자가 들어가 있는 이 부분 보이시잖아요. 이 부분은 범위를 지정을 하셔서 일단 오른쪽 정렬을 해요. 이 오른쪽 정렬해 주시고 요 쉼표 스타일 눌러 주시면은 정리가 딱 이렇게 깔끔하게 되는 겁니다. 그죠? 오른쪽 정렬하고 쉼표를 누른다라는 거. 그죠? 그래서 이렇게 내용을 입력을 하고 나면 다시 한번 저장 버튼을 눌러 주세요. 그래서 내가 입력한 내용에 오타가 있나 없나 빠진 부분이 있는지 확인을 해 주시고 저장 버튼을 눌러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아래에 있는 문제를 풀면 돼요. 우리가 이제 1번은 해결이 됐고 2번에 사다리꼴, 그죠? 여기 삽입에 가면 도형이 있죠. 요 기본 도형에 요 부분이 사다리꼴이죠. 요 사다리꼴을 선택을 해서 여러분들 A열에 넘어가면 안 돼요. 그죠? A열에 넘어가지 않게끔 G열의 중간 정도로 그려주시면 됩니다. 이 색깔은 처음에는 어떤 색깔이 나오든 상관이 없겠죠, 여러분들. 그쵸? 그래서 요 색깔은 어떤 색깔이 나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보통 여러분들은 요 파란 색깔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도형의 색깔을 어떤 걸로 선택해 놓냐에 따라서 다르게 나오기는 하지만 어차피 색깔을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사다리꼴만 선택을 잘 해놔 주시고 여기 도형 효과 있죠. 도형 효과에 들어가서 그림자를 뭐로 바꿔준다? 오프셋 오른쪽 이렇게 바꿔주시고요. 요거 어디에 가서 요 도형 서식. 그런데 내가 시험 보는 내 프로그램에선 도형 서식이 아니라 쉐이프로 나온다 그러면 그 부분이라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 쉐이프 형식, 쉐이프 서식, 도형 서식 다 같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 도형 효과에서 그림자를 넣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을 해 주시고 나면 이 채우기가 무슨 색깔이에요? 노랑이에요. 그래서 도형 채우기에 들어가서 노랑으로 바꿔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요. 홈에 가서 글꼴을 뭘로 바꿔준다? 굴림으로 바꿔주시고 글꼴 굴림이고요. 크기는 얼마예요? 24입니다. 그리고 검정 색깔로 바꿔주시고 굵게도 있어요. 굵게. 그리고 글자가 커서가 여기서 지금 깜빡거리니까 여러분들이 정가운데 오기 위해서는 요 수직 수평을 다 어디로 바꿔야 돼요? 가운데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야생화 내용을 그대로 여러분들이 써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내용을 입력을 해주시게 되면은 예쁘게 모양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결제란 만들어야 되겠죠. 이 결제란을 그림으로 뭐해라? 복사 기능을 이용해서 붙이게 하고 원본은 삭제를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어떤 거? 결제란이 이 부분이죠. 그래서 요거를 만들기 위해서는 여기 아래에 내용이 없는 부분. 그래서 위에도 내용이 없고 여기 위에도 내용이 없고 여기 왼쪽에도 내용이 없는 부분. 그쵸? 그래서 이 부분에 4칸의 두 줄을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테두리를 모든 테두리로 해주신 다음에 이 첫 번째 칸 있죠? 얘를 약간 줄여요. 반만 줄여주시고 얘는 아래로 좀 넓혀주셔서 모양을 맞춰주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는 병합을 하고 병합을 해서 가운데 맞춤 해주신 다음에 확인, Alt, 엔터예요. 그리고 사원, 대리, 과장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적어놓고 이 부분을 범위를 지정하신 다음에 그냥 오른쪽 버튼 눌러서 뭐를 눌러요? 복사를 눌러주시고 여기에다 갖다 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클릭을 해주신 다음에 여기 붙여넣기에 가면은 여러분들 여기 그림이 있어요. 이 그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끝에 위치에다가 이게 이렇게 넘어가면 이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끝부분에 제2열 끝부분에 맞춰주시면 돼요. 그리고 뭐 해야 돼요? 원본을 삭제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범위를 지정하고 지우개에 들어가서 뭐를 눌러준다? 모두 지우기를 눌러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결제란까지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결제란이 다 됐으니까 이번에 뭐 하셔야 돼요? B4부터 J4까지 범위를 지정해 주시고 아래로 내려가서 떨어져 있는 셀을 선택을 할 때는 왼쪽에는 컨트롤 키를 눌러주셔야 된다는 거 아시죠? 누르고 I14 눌러주신 다음에 무슨 색깔로 바꾸라 그랬어요? 주황이에요. 시험지는 컬러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글씨를 보고 어떤 색깔이다 라고 하는 거를 확인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주황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요 H14 셀에다가
요 H14 셀에다가, 그러니까 여기잖아요. 이 부분을 클릭을 하고 관리 코드가 나오게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뭐를 이용해서? 유효성 검사를 이용해서. 그래서 여기다 클릭을 해주시고, 우리가 데이터에 들어가야 되겠죠. 데이터에 들어가면 요 데이터 유효성 검사가 있다. 그래서 여기서 요 제한 대상을 뭘로 바꿔주는 거예요? 목록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요 제한 대상을 뭘로 바꿔준다? 목록이다. 그리고 이 원본에다가, 이 원본에다가 꼭 클릭을 해주시고, 여기다 클릭을 해주시고, 어디부터? B5부터예요. B5부터 어디까지요? B12까지를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요게 이렇게 버튼이 생겨요. 요게 유효성 검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눌러주게 되면 여기에 관리 코드가 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맨 첫 번째를 눌러주면 이렇게 들어가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가 있다라는 거. 요거를 유효성 검사를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셀 서식 G5부터 G10입니다. G5부터 G12까지를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고, 셀 서식을 이용해서 숫자 뒤에 뭐가 나오게? 원이 나오게 하라 그랬어요. 이렇게 나오게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예시를 보면은 첨단의 기호도 나오고 뒤에 뭐도 나왔어요? 원자도 나왔다라는 거. 그쵸? 그래서 이렇게 범위를 지정을 해주시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오른쪽 버튼 눌러주게 되면 셀 서식이 나오죠. 여기에 들어가서 뭐를 눌러준다? 요 표시 형식. 그럼 맨 아래쪽에 사용자 지정 나오죠. 그래서 요 숫자의 경우에는 우리가 어떤 거 선택하면 돼요? 샵, 쉼표, 샵샵 0을 눌러주시면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눌러주시고, 뒤에다가 이제 써주면 돼요. 뭐라고? 원이라고 써주시면 돼요. 큰 따옴표 안에다가 원이라고 쓸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내가 여기다 입력을 하게 되면 이쪽에 보기에 이렇게 나타나죠? 그래서 여기다 써주시면 되고,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문자일 경우에는 골뱅이를 선택을 해야 돼요. 그래서 골뱅이 뒤에다가 또 단위를 넣어주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뒤에다가는 이런 뭐를 해야 돼요? 요 골뱅이 뒤에다가 골뱅이를 선택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그거까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죠.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어디? H5부터 H12는 이름을 뭘로 지정하라 그랬어요? 높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범위를 지정하면 이름 상자가 여기에요. 그죠? 그리고 이 부분이 뭐다? 이름 상자가 되는 겁니다. 여기다 클릭을 해주시고 뭐라고 쓰면 돼요? 높이라고 쓰신 다음에 엔터를 눌러주면 돼요. 그죠?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해놔 주시면은 제 1작업이 이렇게 완성이 되는데요. 우리가 이 작업을 하기 전에 저장 한번 해주시고 조건부 서식을 해줄 거예요. 함수는 나중에 풀 거지만 조건부 서식은 지금 해주셔야 됩니다. 이 부분이 잘 안 돼서 조건부 서식을 하고 나서 제2작업, 제3작업의 내용을 붙여넣기 하게 되면 엉뚱한 부분이 자꾸 색깔이 바뀌어요 라고 질문을 해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 조건부 서식을 하실 때는 여러분들 범위 지정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범위 지정을 잘 보셔야 돼요. 어디를 해야 되냐면 지금 문제에 보면은 주문 수량이 얼마다. 요 주문 수량이 얼마? 50 이상인 누구? 행전체라고 했어요. 그럼 50 이상이다 라고 하는 거 뭐예요? 크거나 같다. 그 다음에 50. 요게 조건이 되는 거죠. 어디에다가 요 주문 수량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주문 수량이 50이 넘냐 안 넘냐 이걸 따지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어디? 행전체라고 했어요. 범위는 B4부터 하면 안 돼요. B4부터 하시는 분들이 자꾸 에러 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범위는 어디부터 어디까지 해야 된다? B5부터 어디다? J12예요. 요거 잊지 말아 주십시오. 요 조건부 서식을 할 때 범위 지정은 B5부터 J10이다. 자꾸 틀리는 분들 요거 잘 기억을 해놔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범위를 지정하고 우리가 어디에서 홈에 가면 요 조건부 서식 있죠? 여기서 어디? 세규칙에 가면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한 셀 결정이라고 나옵니다. 여기에서 누가 주문 수량이 여기 나와 있는 여기다 식을 적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다 커서를 클릭을 하고 클릭을 해주시고 그리고 나서 어디? 주문 수량이. 그런데 지금 이 주문 수량이라고 하는 F5를 눌렀는데요. F5를 눌러주니까 어떻게 됐어요? 열도 행도 다 절대 참조예요. 이러면 안 되겠죠. 우리는 F5, F6, F7이 얘네들이 주문 수량이 50 이상인지 아닌지를 판별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F4를 몇 번 눌러서 두 번을 눌러주셔서 열만 고정을 해야 돼. F 열은 바뀌면 안 돼요. 행은 바뀌어야 되겠죠. 그래서 F4를 몇 번 눌러준다? 두 번 눌러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크거나 같다 얼마? 50 이상 이렇게 돼야 돼요. 그죠? 그리고 나서 요 서식에 들어가 주신 다음에
굵게, 요 굵게, 그 다음에 색깔은 무슨 색깔로 바꿔준다? 요 파란색으로 변경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확인을 눌러주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맞게 있는지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주문 수량이 50 이상 맞게 됐죠? 네, 이렇게 해주시게 되면은 이제 일 작업이 함수를 제외하고는 완벽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장을 한번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이 작업으로 가는 겁니다. 이 작업에 보시면은 필터미 서식이 나왔습니다. 요걸 하기 전에 제1작업 시트에서 제1작업 시트에서 B사부터 H12까지를 이렇게 범위를 지정을 하는 거예요. 이걸 지정을 해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복사를 눌러주든지 아니면 컨트롤 C를 눌러도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어디에? 제2작업 시트에 B2 셀이라 그랬어요. 요 제2작업에 B2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붙여넣기라고 나와 있는 거에 요 열너비를 그대로 유지해서 갖고 올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주시게 되면 그 내용이 그대로 나오고요. 여기 주문 수량이 50 이상이 나와 있는 그 행만 파랗게 되어 있는 것까지 그대로 오죠. 이 부분이 틀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해놔 주시고 나서 요 문제를 해결하면 되겠죠. 지금 보면 이제 고급 필터라고 하는 문제가 나왔는데요. 요 제2작업은 필터 및 서식이 나오거나 아니면 목표가 찾기 및 필터가 나오거나 두 가지 유형 중에 하나가 나옵니다. 어떤 게 나올 건가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퐁당퐁당 나오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 변수가 그 규칙에 깨질 수도 있으니까 두 가지 유형을 다 공부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꽃색이 노랑 이거나라고 있어요. 이거나라고 한다 그러면 AND 조건이에요? OR 조건이에요? 그쵸? OR 조건이죠. OR 조건은 뭐다? 또는이다. 이거나다. 그래서 노랑이 나와도 되고 뒤에는 조건이 또 맞아도 되고 두 개의 조건 중에 하나만 맞아도 그 결과가 나와라 라는 얘기죠. 그래서 OR이에요. OR은 다른 행에 써야 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다른 조건은 시약 구분 가격이 얼마? 5만원 이상이에요. 5만원 이상인 자료에 뭐만 출력하십시오 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 있죠. 그 조건은 어디에다 써라? B14에다 써야 돼요. 여기다 클릭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고급 필터에서 중요한 거는 AND 조건이냐 OR 조건이냐 이거 따지는 거. AND는 같은 애, OR은 다른 애 반드시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또 중요한 거 뭐다? 필드명이 꼭 일치가 돼야 된다. 그래서 필드명을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셔도 되고 저처럼 는 해주신 다음에 꽃색 여기 있죠. 꽃색 엔터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옆에도 가서 는 시앗 99시라고 나와 있죠. 여기에요. 가격 이 부분을 클릭하고 엔터를 눌러주시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좁으면 넓혀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꽃색이 누구다? 노랑이다. 근데 옆에다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왜? 이거 나라고 나왔기 때문에 아랫줄에다가 그래서 5만원 이상 일시 100, 1000만 요게 조건이 되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정리 안 해도 돼요. 그냥 놔둬도 되는데 저는 지금 여러분들 잘 보이게끔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어요. 꽃색이 노랑이거나 다른 행 시약 구급 가격이 얼마 이상? 5만원 이상인 데이터를 추출하시오 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해주시고 나서 여러분들이 요 원본에서 요 목록 데이터에서 범위를 지정을 해주시고 요 데이터에 들어가면 요 고급이 나옵니다. 이 고급을 눌러주신 다음에 어디에서 다른 장소죠. 왜? 여기 보면 복사 위치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죠? 다른 장소에 해주시고 목록 범위는 지금 우리가 범위 지정한 요 반짝반짝 거리는 부분 조건 범위는 어디에요? 아까 써놨죠? 요 부분이 조건 범위가 되는 겁니다. 복사 위치는 문제에서 알려줬어요. B18이다. 여기다 커서를 클릭을 해주시고 B18을 눌러주시면 돼요. 확인을 눌러주게 되면은 이렇게 데이터가 나옵니다. 그런데 요게 끝이 아니죠. 여러분들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이 부분 틀리면 안 돼요. 어디부터? 여기서부터 요거까만 나오게 하라 그랬죠. 그래서 지금 관리 코드는 필요가 없습니다. 꽃명 있어야 되고 꽃색 있어야 되고 계약이 필요 없죠. 주문 수량 있어야 되고 시급 구급 있어야 되고 높일 필요가 없습니다. 나와야지 말아야 되는 부분만 범위를 지정을 해주시고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뭐 눌러주면 돼요? 삭제. 셀을 왼쪽으로 밀기 하기 눌러주게 되면 이렇게 밀어지는 거예요. 그죠? 열너비가 안 맞거나 하면은 여러분들이 다시 조절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런 다음에 요게 이제 잠깐 보시면 꽃색이 노랑인 거 나왔잖아요. 근데 요 빨강하고 흰색이 나온 거는 가격이 5만원 이상이 됐기 때문에 나온 겁니다. OR이라고 하는 거는 두 가지 조건 중에 하나만 나와도 출력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그게 끝이 아니라 여기 나와 있죠. 2번을 해결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 해결 안 하면 안 돼요. 고급 필터의 결과세를 채우기 없으므로 얘가 1번. 표 스타일 보통 6번으로 바꾸라고 하는 거 얘가 2번이에요. 그죠? 그래서 먼저 고급 필터 결과세는 얘네들이니까 여기를 홈에 가서 채우기 없으므로 바꿔주고 이 상태에서 여기 표서식 나오죠? 여기 표서식에 들어가서 보통 6번. 요 보통이라고 하는 게 중간이에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이에요. 그리고 그대로 그냥 확인을 눌러주시면 되고요. 여기 밑에 보면 머리끌행 주문행을 적용하라고 했는데 여기 이미 어떻게 되어 있어요? 옵션에 적용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냥 놔두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표서식은 범위만 지정해서 없음 처리하고 여기 나와 있는 그 몇 번 눌러주라고 하는 것만 선택만 해주시게 되면은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해주시고 저장 버튼 눌러주시게 되면 이 작업까지 완성이 된 겁니다. 그 다음 이제 3작업으로 가볼게요. 3작업은 피벗 테이블이 나왔네요. 그래서 3작업은 피벗 테이블이 나오거나 정렬 및 부분합이 나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유형 다 파악하고 계셔야 되고요. 요 피벗 테이블 하실 때는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는 게 아니에요. 시트를 이용해서 하라고 했죠. 그래서 제1작업에 가서 B사부터 H12까지만 범위 지정하는 겁니다. 옆에 있는 빈 셀을 범위를 지정해버리게 되면 피벗 테이블 할 때 비어 있음이라고 하는 것들이 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신경을 좀 써주셔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범위는 어디부터 어디까지다? B사부터 H12까지 여기까지 범위를 지정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또 삽입에 들어가서요. 이 피벗 테이블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범위 맞고 우리는 새 워크시트가 아니라 기존이죠. 기존 어디? 요 제3작업에 어디다? B2다. 이걸 꼭 눌러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요 피벗 테이블 할 때는 기존에 이미 만들어져 있는 시트에다가 그 시트가 바로 누구? 제3작업. 셀 주소가 어디다? B2다 라고 하는 거. 그죠? 그래서 확인을 눌러주게 되면은 요렇게 나옵니다. 그죠? 요렇게 나타나요. 나오죠?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오른쪽 화면에 보면 이런 것들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문제 보시게 되면은 요 1, 2, 3, 4번을 해주셔야 되는데 우리가 피벗 테이블 할 때는 어떤 순서대로 만들어야 된다? 행, 열, 갑이라고 했어. 어떤 거? 행, 열, 갑입니다. 그래서 누가 행이냐? 얘가 시약, 구구, 가격 얘가 행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꽃색이라고 하는 게 바로 뭐다? 열이다. 꽃명의 개수와 주문 수량의 평균 얘가 뭐다? 갑이다. 그래서 행 여러분들 이 문제를 보고 이거를 파악을 해주셔야 돼요. 열 그 다음 누구다? 갑이다. 그래서 행열갑은 어디다? 여기 행이 있고 열이 있고 갑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맨 처음에 씨앗 구굿을 갖다가 넣어주셔야 됩니다. 그쵸? 잠깐만요. 여러분들 날씨가 무진장 좀 더워졌어요. 그죠? 그럼 여러분들 볼게요. 다시 우리 요 피벗 테이블 갑니다. 요 행, 열, 갑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끔 가다가 다른 셀을 클릭해버리면 이 부분이 없어져요. 그래서 피벗 테이블 하실 때는 꼭 위에 있어야 돼요. 여기 요 필드 목록 표시 부분에 여기에 꼭 커서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 더 시야 구굿을 여기 가면 이제 있겠죠. 여기 찾아서 요 시야 구굿이라고 하는 거를 제가 좀 더 넓혀 볼게요. 너무 작아서 얘를 끌고 어디에다 갖다 놓는다? 행에다 갖다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가 그대로 내용을 써주시면 돼요. 뭐라고 적어주시냐면 여기 문제에 보면은요. 여기 나와 있는 내용 있죠. 그대로 요 내용을 그대로 여기에다가 입력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클릭을 해놓고 시야 슬래시 구근 가격 띄어쓰기까지 다 맞춰주셔야 돼요. 그래서 좁으면 여기 B열과 C열 사이에서 더블 클릭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넓혀집니다. 열에다가는 누구 넣어주면 돼요? 열에는 아까 누구라 꽃색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열에다가는 누구를 넣어준다? 꽃색을 열에다 넣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열 레이블에 들어가서 그대로 꽃색을 띄어쓰기해서 입력을 해놔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꽃명의 개수죠. 그래서 꽃명을 어디에다? 갑에다가. 그럼 꽃명의 개수가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왔냐면 주문 수량의 요 평균이 나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주문 수량을 선택을 해서 주문 수량을 요 개수 아래에다가 넣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합계로 나와요. 요 합계로. 근데 우리는 문제에서 누구라 그랬어요? 평균이라 그랬죠. 요 함수를 변경해야 됩니다. 그래서 변경을 할 때는 여기 위에서요. 합계 위에서 더블 클릭해요. 그리고 여기 평균으로 바꿔주시면 되고 여기는 끝에 있는 이 이름이 실제 결과물에 나와 있는 이름하고 같는지를 꼭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요 이름과
요 이름이 같는지를 꼭 보셔야 됩니다. 지금 같네요. 그죠? 그럼 우리가 바꿀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바꿔주시면 1번 문제가 해결이 된 겁니다. 행, 얘가 행, 열, 그 다음에 뭐다? 갑이다. 갑은 보통 두 개가 나와요. 그죠?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 2번은 씨앗, 구굿 얘네들을 어떻게 하래요? 그룹을 하라 그랬죠. 그룹. 그래서 여기 요 부분의 출력 형태를 보면은 요렇게 그룹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요렇게 바꿔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룹을 할 때는 요 가격에 있는 곳에 아무데나 한 군데를 선택을 하고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여기 그룹으로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시작이라고 하는 거는 누구냐? 요 시작은 요 1을 말하는 거예요. 요게 시작이고 끝은 누구냐? 여기 9만원이라고 나와 있는 요거 숫자 있죠? 얘가 끝입니다. 단위는 3만 1에서 1을 빼면 여기 뒤에 있는 숫자에서 앞에 있는 숫자를 빼면 3만이죠. 6만에서 3만을 빼도 3만이죠. 그게 단위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1 그리고 일시 100천만 단위는 얼마다? 3만원 일시 100천만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쓰셔야 돼요. 그죠? 이렇게 해놓고 다시 여기 시작이나 끝을 체크하시면 안 됩니다. 확인 눌러주게 되면은 그룹 지정한 부분이 이렇게 똑같이 변경이 돼야 돼요. 이게 잘 안 맞아, 틀려, 자꾸 그런다 라고 하시게 되면은 제일 작업에 있는 가격에 있는 숫자가 제대로 입력이 되어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하셔야 되는 건 뭐다? 여러분들 여기 가서 보면은 꽃색을 여기에 있는 요 꽃색을 출력 형태와 같이 정렬을 하라고 했어요. 그죠? 그러면 요 꽃색을 한번 봐볼게요. 여기 있는 꽃색이 흰색부터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눌러서 여기 내림차순 그러면 어떻게 나왔어요? 흰색 그 다음에 누구? 빨강 노랑 나와 있죠? 흰색 빨강 노랑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바꿔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하셔야 되는 게 요 3번과 4번에 보면 레이블이 있는 셀 병함의 가운데 맞춤 그 다음에 빈 셀은 별별별 그 다음에 행의 총합계 지우세요 라고 나와 있는 거 있죠? 요 세 가지는 꼭 어디서 해야 된다? 옵션이라 그랬어요. 피벗 테이블 옵션입니다.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곳에다 클릭을 해놓고 피벗 테이블이 들어가 있는 곳에다 클릭을 해주시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여기에 보면은 피벗 테이블 옵션이라고 나오죠. 여기에 들어가서 여러분들 어떤 거 레이블이 있는 셀 병함이 가운데 맞춤에 체크해 주시고 요 빈 셀에다가 별을 몇 개를 넣어주는 거예요? 2개를 넣어주는 겁니다. 빈 셀 2개를 넣어주시고 여기는 요약 및 필터에 들어가서 행의 총합계를 지워주는 거예요. 요 행의 총합계를 지운다. 그리고 확인을 눌러주게 되면 이쪽에 나와 있는 게 이제 사라지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나머지 사항은 출력 형태에 맞게 하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떤 거? 요 별별별이 가운데 들어가 있는지 숫자의 정렬이 맞는지를 확인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결과물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보고 해 주셔야 돼요. 지금 별별별이 가운데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마지막에서는 요 부분을 범위를 지정을 해 주시고 이 부분을 범위를 이렇게 지정을 해 주시고요. 홈에 가서 여러분들이 뭐를 하냐면 가운데 정렬하고요. 요 천단위 기호 있죠. 쉼표 스타일 얘를 한번 눌러주게 되면은 숫자도 바르게 정렬이 되고 별별별도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요 숫자들이 맞는지 여러분들이 확인해 주셔야 돼요. 이 숫자가 맞는지 꼭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다 맞는데 한 군데 숫자가 안 맞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경우는 여러분들 뭐예요? 요 제일 작업에서 내용을 숫자가 입력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내용에 있는 숫자를 수정을 하시고 제3작업에 가서 오른쪽 버튼 눌러주시게 되면 세로 고침이 있거든요. 얘를 눌러주면 바뀝니다. 제일 작업에 있는 내용을 수정하고 세로 고침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 변경이 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그죠? 그러면 이제 저장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렇게 눌러놓고 이제 차트로 가보겠습니다. 이 차트도 여러분들 100점이에요. 점수 차트 안 하면 안 되겠죠. 우리가 A를 받기 위해서는 차트에서 마이너스가 되는 감점이 되는 부분이 있으시면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차트를 작업을 할 때는 어디에 있는 제일 작업 시트를 이용해서 작업을 하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이 차트의 범위는요. 여러분들 어디를 보고 해야 되냐면 여기 가로축하고 누구예요? 범례예요. 이 부분이 범례죠. 얘네 두 개가 범례고 꽃무릎, 별꽃 나와 있는 곳이 바로 뭐다? 가로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작업에 가서 꽃무릇이라고 하는 거는 꽃명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꽃명, 그 다음에 요거 가격, 그 다음에 주문 수량
요게 이제 차트의 범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꽃명, 필드명까지 포함해서 범위를 지정하고 그런 다음에 요 컨트롤 키를 눌러주시고 주문 수량하고 씨앗, 구근, 가격을 이렇게 범위를 지정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요 삽입에 가면 요 차트 나오죠? 차트 종류가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이 중에서 이 첫 번째 거 우리가 2차원 세로 막대형의 이 첫 번째 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이 차트를 이동하시기 전에요. 요 부분을 확인을 하세요. 얘가 맞나 안 맞나. 보통 차트는 6개만 나와요. 그래서 꽃무릇, 별꽃, 수선화, 상상화, 상딸기 나와 있죠. 요 양지꽃하고 금계국은 나오면 안 되잖아요. 요 두 개를 빼야 된단 말이에요. 요거 두 개를 빼야 돼요. 그리고 요거 빼는 건 어디 가서 요 플러스에 가서 해주시면 돼요. 아니 플러스가 아니라 여기 필터에 가서 여기 다시요. 우리가 지금 누구누구를 빼야 된다. 지금 양지꽃하고 요 금계국은 빼야 되잖아요. 요 빼는 건 어디 가서 요 필터에 가서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필터를 눌러주시게 되면 여기 아래쪽에 가서 요 양지꽃 금계국 있죠? 요걸 빼요. 빼고 적용을 눌러주면 이렇게 빠집니다. 그죠? 이렇게 해놓고 나서 이제 차트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차트 이동 새 시트에 들어가 주신 다음에 여기다 뭐라고 써야 돼요? 제4작업입니다. 확인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은 요 제4작업이 맨 앞에 나와 있죠. 근데 안 되죠. 맨 앞에 나와 있으면 안 된다. 왜? 요 순서대로 만들어 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맨 끝으로 이동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제4작업을 끌고 맨 뒤로 가주시면 된다. 그래서 1작업, 2작업, 3작업, 4작업 순서가 돼야 된다라는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 조건에 있는 것 중에서 1번, 2번, 3번까지가 다 된 거예요. 그럼 이제 4번은 레이아웃 3번. 요 레이아웃이 요 3번입니다. 근데 요 차트 스타일은요. 1번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이미 1번이 선택되어 있어요. 그러면 선택이 되어 있는지만 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구별을 하냐? 여기만 지금 이렇게 선택이 되어 있으면 테두리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나머지는 안 되어 있고. 그래서 1번이 이미 선택이 되어 있다라는 거. 그리고 차트 글꼴을 전체를 바꿀 때는 홈에 가서 차트의 글꼴을 뭘로 바꿔라? 굴립. 그 다음에 크기 얼마예요? 11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채우기 효과는 요 서식에 가야 되겠죠. 서식에 가서 여기 도형 채우기 어디? 요 질감에 가서요. 지금 파랑 박엽지니까 요거겠죠. 옆에 분홍 박엽지, 파랑 박엽지.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림 영역은 여기 안쪽이잖아요. 여기 안쪽에 클릭을 해서 도형 채우기 무슨 색깔로 바꿔준다? 흰색으로 바꿔놔 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제목은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목은 요거는 우리가 어디 가서 홈에 가서 바꿔야 되지만 이 부분은 여기에서 바꾸면 돼요. 도형 스타일에서 바꾸면 되기 때문에 요 채우기 나와 있고 여기 윤곽선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요 채우기는 무슨 색깔로? 흰색 배경 1입니다. 그다음 윤곽선은 테두리만 나와 있으니까 그냥 검정색 눌러주시면 돼요. 그리고 홈에 들어가서 글꼴을 굴림 그 다음에 뭐예요? 굵게 크기 얼마다? 20이다. 그쵸? 그 다음에 글자 색깔을 검정으로 한번 눌러주셔도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해놓고 나서 내용을 여러분들이 써주시면 되겠죠. 내용은 이렇게 범위 지정하신 다음에 빨강 및 흰색 야생화 판매 현황이라고 입력을 해놔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제목이 이제 완성이 됐고, 그다음 또 문제를 가서 보시게 되면은 이제 7번이 되게 중요하죠. 주문 수량 계열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다? 여기 가서 보시게 되면 주문 수량은 파란색인데 보이지가 않아요. 그죠? 주문 수량의 계열의 차트 종류를 뭐로 바꿔줘라?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에 그 다음에 무슨 축? 보조축으로 바꾸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파란색이 보이질 않잖아요. 그러면 이럴 경우에는 잘 보이는 계열을 선택해요. 그래서 오른쪽 버튼 눌러주시게 되면 계열 차트 종류 변경이 나옵니다. 이 부분을 눌러서 요 주문 수량 요 차트 종류를 표식이 있는 요 꺾은 선형의 무슨 축? 보조축이에요. 그죠? 그래서 안 보여도 잘 보이는 색깔을 선택해서 들어오면은 이 부분에서 선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확인을 눌러주게 되면은 이렇게 차트 종류가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계열을 참조해서 표식. 요 표식이라고 하는 거는 요 꺾은 선에 있는 요 동글동글한 거 있잖아요. 그게 표식이에요. 얘를 눌러서 오른쪽 버튼 눌러주시게 되면 요 계열 서식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에 여기 페인트 통 나와 있는 거 있죠. 요 채우기. 그래서 여기 가면 표식이 나옵니다. 표식 옵션에 들어가서 세모
여기 기본 제공에 들어가서 요 세모 선택해 주신 다음에 크기를 얼마로 바꿔주래요? 10으로. 그래서 이렇게 이 계열 서식에 들어와 주신 다음에는 여러분들 어디로 들어가야 된다? 여기 채우기 여기 있죠. 여기에 들어가야지만 표식이라는 게 나온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이 표식에 가서 옵션에 가야 요게 나온다라는 거 그거를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레이블 값을 표시하세요 라고 나와 있죠. 이 레이블 값은 어디냐? 문제를 봐야 돼요. 이런 거는 레이블 값이 지금 어디 있냐면 여기 끝에 있는 거에 지금 얼마가 나왔어요? 65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꺾은 선이니까 주문 수량을 선택하라는 거잖아요. 이 부분이에요. 재배꽃에 여기 주문 수량 얘만 나와야 돼요. 이거를 여러분들 여기 보면은 이렇게 선택하면 다 선택이 돼요. 근데 얘만 나왔기 때문에 한 번 더 눌러줘야 된다. 얘를 한 번 더 눌러줘야 된다. 요 부분만 선택이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 더하기에 들어가서 데이터 레이블에 들어가 주신 다음에 지금 오른쪽에 있죠. 근데 이게 엉뚱한 데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요 기타 옵션에 가서 여러분들이 오른쪽이 선택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면, 왼쪽이면 이렇게, 가운데면 위쪽이면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주로 시험에는 위쪽과 오른쪽이 잘 나오기도 해요. 그죠? 이렇게 해서 넣어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것까지 여기에 있는 레이블 값까지 넣었고요. 선 스타일은 이 부분이에요. 여기 있는 게 선입니다. 한 군데를 제가 지금 누르니까 여기 동글동글 나왔죠? 그럼 잘 선택이 됐다라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오른쪽 버튼 눌러주시게 되면 요 눈금선 서식에 가서 요 색을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검정으로 바꿔줘요. 그리고 이 부분을 들어가셔서 지금 파선으로 바꾸라고 했기 때문에 요 대시 종류에 들어가서 요게 파선이에요. 파선이라 뜨죠? 이 부분을 눌러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바꿔주시면 되고요. 축은 요 왼쪽에 있는 요 축과 오른쪽에 있는 요 축 다 봐야 돼요. 왼쪽 오른쪽.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 문제만 볼 수는 없겠죠. 문제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맨 아래는 0원이고 만원씩 커졌고, 맨 위에 있는 최대값은 7만원씩 나왔어요. 그러면 이쪽은 바꿀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이 보조축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맨 아래는 이렇게 하이픈 나와 있고, 요거 요렇게 하이픈으로 요거 나오는 거는 회계 형식이죠. 회계 형식에 기호가 없다. 어디에 가서? 표시 형식에 가서 0, 여기 하이픈 10이고요. 그 다음에 20이에요. 다 맞는데요? 그러면 맨 위에 있는 숫자는 얼마까지 나와 있나? 확인 한번 해보면 70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도 바꿀 게 없습니다. 그죠? 축서식은 다 맞으니까 바꿀 필요가 없고요. 다시 한번 여기 선택하시고 오른쪽 버튼에 축서식에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는 이 부분이 이렇게 안 나와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 표시 형식에 가서 바꿔 주셔야 된다. 이 표시 형식에 들어가 주셔서 여기는 이 범주 있죠. 여기는 이 범주가 뭘로 되어 있어야 된다? 회계에 기호가 없음으로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셔야 되고, 여기가 0으로 나온다 라고 하는 경우는 이 범주가 숫자여야 됩니다. 그거 기억을 해놔 주십시오. 충분히 변경이 돼서 반영이 돼서 시험에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꼭 기억을 해놔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범례명, 여기가 범례죠. 얘네들이 범례인데 지금 범례가 글씨가 조무수량 걔는 맞게 되어 있지만 이 부분이 지금 안 맞잖아요. 그래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데이터 선택으로 들어가 주셔야 됩니다. 범례 서식 아니라고 했어요. 데이터 선택에 들어가 주셔서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누구 거 바꿔야 돼? 씨앗 이거 바꿔야 되니까 이 부분을 눌러요. 눌러주시고 여기 위에는 누구? 편집 가서 그대로 이 옆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여기다 적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씨앗 이렇게 씨앗 슬래시 극은 가격이다 이렇게 적어주시고 확인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바뀝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범례명은 바뀌었고 모서리가 둥근 삼각형 설명서 넣으라고 했는데 이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삽입에 가서 도형에 모서리가 둥근 삼각형은 이 설명선에 있어요. 모서리가 둥근입니다. 직각으로 하거나 그러면 이거는 무조건 감점이 있겠죠. 방향은 이걸로 조절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조절해서 넣어주시고 이 부분은 여러분들 이 부분의 색깔은 이 도형 스타일 있잖아요. 이 부분에 들어가서 이 첫 번째 거 눌러주시면 돼요. 그리고 가운데 정렬 해주시면 되고 글자가 정가운데 안 온다 그러면 여기 있는 맞춤을 가운데로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문 수량 적어주시면 돼요. 그런 다음에 여기에는 글꼴 뭐 바꿔요 말아요 라고 하시는데 변경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사항은 지금 어디냐 이런 게 차트에 여기 보시게 되면은
요 바깥쪽이 좀 검정 나와 있고 여기 검정 나와 있고 여기 검정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디가 나와 있냐면 여러분들 여기 아래쪽에 보면은 요 가로축에 있는 이 부분도 검정이잖아요. 그래서 요걸 한 번씩 차트 영역 눌러서 셰프 형식, 도형 서식, 서식에 들어가서 여기 검정 눌러주시면 되고요. 여기도 눌러서 검정, 그 다음에 여기 가로축도 눌러서 검정, 그 다음에 보조 세로축도 눌러서 검정 한 번씩 이렇게 눌러주게 되면은 모양이 이렇게 바뀝니다. 이렇게 해서 차트를 완성을 시켜주시면 되겠죠. 그런데 실제 시험지는 이런 색깔로 나오기 때문에 이 색깔이 무슨 색깔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양의 틀만 맞게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 그죠? 그거 기억해 주시면 되고 저장을 한번 눌러놔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여러분들 함수를 봐볼게요. 이제 저장까지 다 눌러놔주고 나시면 요 제일 작업에 들어가서 요 함수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함수는 총 6문제, 한 문제당 20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수 문제를 풀 때는 골라가면서 풀면 되겠죠. 꼭 1번부터 풀 필요는 없다. 내가 잘 풀 수 있는 문제부터 골라서 풀어주셔도 된다라는 거. 1번에 보면은 함수가 누가 나왔어요? 추주하고 라이트가 나왔어요. 그죠? 그래서 추주라고 하는 함수는 어떤 인덱스 넘버에 따른 값이 입력이 된 곳의 값이 출력이 되게끔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 인덱스 넘이라고 하는 거 꼭 뭘로 돼서 나와야 된다? 숫자로 나와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요 관리 코드의 마지막 글자라고 하는 거 요거잖아요. 그 여러분들 요 관리 코드가 이렇게 입력되는데 요 마지막 글자만 뽑아야 돼. 그러면 마지막 글자 있는 거 뽑아낼 때는 오른쪽 끝에 있는 거니까 라이트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얘가 나온 이유는 요 마지막 글자 때문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봄 1이면 봄, 2면 3. 그래서 여기 보면 1이 인덱스 넘버가 숫자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1일 때 봄. 그러니까 첫 번째 밸류 1은 봄이고 밸류 2는 여름이고 3 가을, 4 겨울이에요. 그죠? 여기다 클릭해 주시고 함수 마법상에 들어가서 추주 들어가 주신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요 인덱스 넘버는 1번부터 몇 번까지 254에 해당하는 숫자가 돼야 된다. 여기에 1이 나오면 요 밸류 1에 입력된 값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요 인덱스 넘버를 얘를 누르면 안 되는 거잖아요. 왜? 여기 있는 끝에 있는 숫자만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어떻게 한다? 라이트 여기 관리 번호에 있는 마지막 몇 글자? 한 글자. 그쵸? 요 한 글자. 1이 나오면 뭐다? 봄이다. 2가 나오면 뭐다? 여름. 가을. 그 다음에 누구다? 겨울이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써주시면 돼요. 확인을 눌러주게 되면 그 번호에 맞는 계절이 이렇게 입력이 돼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거는 출력 결과가 한글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 거는 문자로 되어 있는 거 가운데 정렬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2번. 우리 2번에 가서 지금 보시게 되면은 if 함수가 나왔어요. if 함수가 나왔고 and 연산자를 이용해서 뒤에 뭘 붙이라 그랬죠? 월을 붙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if 함수가 나온다라고 하면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조건을 입력을 할 때는 어떻게 입력해야 된다? 셀 주소 부등호 값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조건을 한번 봐봅시다. 조건이 뭐냐? 여기에 보면 계약이 값, 여기 계약이라고 하는 거 여기 이거 있죠? 요거에 있는 요 월이 4 이하이면 4 이하라는 거 어떻게 쓰면 돼요? 이게 4 이하죠. 4 이하가 나오면 이렇게 계산을 하고 그 외에는 이렇게 계산을 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얘는 참값, 얘는 거짓값이에요. 얘가 앞에 있는 게 조건이죠. 그럼 클릭을 해주시고 함수 마법사에 들어가서 누구를 찾으면 돼요? if를 여러분들이 찾으면 되겠죠. if에 들어가서 뭐가 요 계약이 시작값이 요 값이 계약에 해당하는 요 시작값이 얼마 이하이면 4 이하이면 어떻게 계산해라? 여기서 뭐라고 계산하라 그랬어요? 12에다가 더하래요. 그리고 누구를? 요 계약기에 해당하는 요 시작 월에다가 마이너스 4를 빼라 라고 했습니다. 그 외에는 어떻게? 요 계약기에서 빼기 얼마만 해라? 4만 하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해주게 되면 요 나오죠. 근데 이렇게 놓고 끝나면 안 돼요. 아까 어떤 거 뒤에다 뭐를 붙여라? 월을 붙이라고 했죠. 그래서 요 나와 있는 요 결과에다가 뒤에다가 커서를 놓고 뭐를 이용해서 and 연산자를 이용해서 여기다 뭐라고 써야 돼요? 월이라고 써주셔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체크 눌러주거나 엔터를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같이 나타나죠. 그래서 요것도 문자가 들어가 있으니까요. 가운데 정렬 해놔 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풀어주시면 되고 3번은 기본 함수에 해당하는 민이 나왔죠. 보통 시험 문제에 맥스, 민, 라지, 스몰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민이 나왔는데 여기에 정의된 이름을 이용해서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높이 중에서
가장 낮은 거를 구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서 min이라고 하는 함수에 들어가 볼게요. 직접 써서 계산을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름 정의한 게 높이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높이라고 써도 돼요. 그럼 여기 높이가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렇게 높이라고 입력을 해도 되지만 내가 이름 정의가 잘 되는지 확인해야 되겠다. 그러면 여기를 이렇게 범위를 지정하잖아요. 그럼 뭐라고 나와요? 높이라고 나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제일 작은 값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이런 거는 이렇게 심표 스타일에 오른쪽 정렬해 주시면 되고, 이거를 안 누르면 그 뒤에 끝에가 너무 딱 붙어버리니까, 그죠? 그걸 눌러주신 거고. 4번은 여기 4번은 지금 뭐가 나왔냐면 sum if가 나왔어요. 4번은 누가 나왔어요? sum if가 나왔습니다. sum if라는 건 어떤 조건에 맞는 합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흰색 꽃의 주문 수량의 합을 구하라 그랬어요. 요 흰색이 뭐가 되는 거예요? 조건입니다. 얘가 뭐다? 계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클릭을 해주시고 함수 마법사에 들어가서 누구를 찾아주시면 돼요? sum if를 찾아주시면 됩니다. 요 렌즈라고 하는 건 조건이죠. 그래서 흰색 꽃이 있는 부분을 범위를 지정을 해주시면 여기에 조건 범위가 되고, 조건은 우리가 뭐라고 써야 돼요? 흰색이라고 적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계산을 해야 되는 sum 렌즈는 어디다? 주문 수량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범위를 딱 지정을 해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96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것도 오른쪽 정렬 심표 스타일 눌러주게 되면은 딱 뒤에 이렇게 붙게 나옵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풀어주시면 되고, 5번 문제는 라운드하고 디에버리지 함수가 나왔습니다. 요 라운드라고 하는 함수는 뭐예요? 반올림 해주는 함수입니다. 요 반올림 해주는데 어떻게 해라? 정수로 하라 그랬어요. 이렇게 되어 있는 숫자가 0.6이 있었는데 0.6이 없어졌죠. 정수 처리는 자릿수가 뭐다? 0이에요. 그죠? 0입니다. 그래서 dAverage라고 하는 함수는 어떤 함수? 데이터베이스 함수인데 어떤 조건에 맞는 평균을 구해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뭐다?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뭐다? 필드명을 포함해서 범위를 지정해야 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빨간 꽃들의 평균 높이죠. 빨강이 조건이고 계산을 해야 되는 게 누구예요? 높이가 되는 겁니다. 그죠? 이거를 잘 파악을 해주시는 게 중요하다. 그럼 먼저 라운드에 먼저 들어가야 되겠죠. 우리가 누구 먼저 들어가서 라운드에 먼저 들어가서 자릿수를 얼마로? 0이죠. 지금 딱 정수 처리하라고 했기 때문에 자릿수가 뭐가 되는 거예요? 0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넘버 칸에다 클릭해 주시고 또 함수를 하나 추가가 돼야 되죠. 여기 들어가서 누구로? dAverage로 가야 돼요. 없으면 함수 추가 들어가서 dAverage로 들어가 주셔야 됩니다. 더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를 해야 된다? 필드명을 포함해야 된다. 이 사전 지식이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내가 이런 거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함수 1탄, 2탄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범위를 지정을 해주시고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되는 건 누구예요? 높이잖아요. 그래서 반짝반짝 거리는 것 중에서 얘가 1번이겠죠.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이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1, 2, 3, 4, 5, 6, 7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기는 필드는 뭐다? 7이다. 7을 적어주시면 되고 이 높이라고 하는 이 필드명을 클릭해도 돼요. 그런데 우리가 vlookup에서 라는 함수에서도 열번호를 적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 함수에서도 그냥 열번호를 적으면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기가 쉽겠죠. 같은 패턴으로 풀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조건은 누가 돼야 된다? 지금 조건은 누구라 그랬어? 빨강이에요. 그래서 꽃색이 빨강이어야 된다.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죠. 필드명 바로 아래에 있는 게 조건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러면 만약 흰색이다 그러면 흰색은 안 나와요. 이 필드명 바로 밑에 누가 있어요? 빨강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흰색을 구하려고 한다 그러면 이렇게 다른 셀에다가 여러분들이 꽃색 쓰고 밑에다 흰색을 적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ITQ 함수에서는 이렇게 조건이 바로 아래에 있는 게 시험 문제에 지금 현재는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뒤에 소수점이 쭉쭉쭉 있는데 정수 처리가 되니까 37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확인 눌러주시면 이렇게 답이 나오고 얘도 정렬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다음 마지막에 이제 vlookup 함수가 나왔죠. vlookup에 주문 수량을 구하라고 했는데 요 H14셀에서 선택한 뭐에 대한 관리 코드에 대한 주문 수량이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이 바로 뭐다? 범위다 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문제를 읽고 범위를 파악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다 클릭을 해주시고 무슨 함수에 들어가는 거예요? vlookup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요 검색할 값은 유효성 검사가 들어가 있는 H14셀. 마지막에 렌즈 룩업은 정확하게 일치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뭐를 적어야 된다? 0을 써줘야 된다라는 거. 요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요 표 범위는 어디가 되냐면 아까 우리가 제가 네모칸 쳤던 누구예요? 관리 코드에 대한 주문 수량이죠. 그래서 어디부터 관리 코드부터 주문 수량까지만 범위를 지정을 해주시면 돼요. 그럼 열 번호는 어떻게 된다? 얘가 1번, 2번, 3번, 4번, 얘가 5번이죠. 여기 열 번호는 몇 번이 된다? 5번이 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그죠? 여기다가 5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열 번은 몇 번? 5번이에요. 왜? 관리 코드에 대한 누굴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주문 수량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나타나죠. 이것도 정렬을 해주시고요. 한번 누르면은 다른 거 누르면 이게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한번 눌러 보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다시 맨 첫 번째 거를 선택을 해놔 주시면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놓으시고 여러분들이 저장을 다시 한번 마지막에 눌러주시면 되는데 우리가 맨 처음에 테두리 안 했죠. 이 부분과 이 부분이 진하게 돼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부분을 범위를 지정을 하시고 마지막에 최종 굵은 바깥쪽 테두리를 정리를 해주시게 되면은 되는 겁니다. 저장을 꼭 눌러주시면 돼요. 이제 7월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 이제 또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패턴을 익혔다라고 하면 시간 체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더운 날씨에 고생하셨어요. 다음에 또 다른 문제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김쌤 채널 좋아요, 구독, 그 다음에 유료 회원까지 가입해 주시면 자취생으로 회원 가입해 주시면 너무너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